신은 특출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왜 그리 빨리 데려가실까? 라는 질문이 가슴에서 뭉클거리는 분들의 죽음이 있다.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 천재 작가 김서령,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가수 김광석, 그리고 스티브 잡스이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각자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는 것, 또 각자의 분야에서 차원이 다른 결과물과 변화를 만들고 가셨다는 점이다. 그중 스티브 잡스는 그의 자리에서의 변화가 인류 전체에게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선사하였다는 측면에서 늘 그가 오래 살았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라는 궁금증이 더해진다. 창의성을 지휘하라. 어려서의 꿈이 평생 커리어로. 어려서 월트 디즈니의 원더랜드를 보며 애니메이션에 매료되어 그것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물리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공학 박사까지 가신 분이 있다. 하, 박사님. 그러면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해야 하는 길이 제 길 아닌가? 그런데 이분은 그 어려운 공부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길로 선택하셨다는 거다. 화면에서 그림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결국 엄청나게 깊은 기술이 예술, 재미와 만나야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분의 커리어 여정길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내가 애니메이션에 매료된 이유는 가본 적이 없는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분이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의 대표이자 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대표까지 겸임을 하였던 에드 캔머리다. 2014년 자신의 애니메이션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길을 한편으로 엮어 출간한 책이 창의성을 지휘하라이다. 이 책에서 에드 캔머는 자신의 기술이 예술과 함께 만나고 또 거기 재미라는 요소가 가미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창의 역량과 잠재성이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 수 있는가를 경영자의 관점으로 풀어내었다. 4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긴 해도 어느 한쪽 덜어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은 내가 건진 다음 3가지의 보물을 꼭 함께 건지면 좋겠다. 첫 번째 보물, 창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리더의 역할이다. 창의적인 결과물은 창의적인 개인의 산물이다 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결과물이 매우 단선적이고 복잡하지 않을 때는 그 견해가 맞다. 그림이나 음악 등 개인기로 탁월한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분야는 그래서 한 사람의 창의 개인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과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결과물로서 탁월한 애니메이션이란 따라서 각 요소에서 깊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에드 캔머의 창의성의 지위는 바로 애니메이션의 이러한 속성에 기인한다. 에드는 애니메이션에 몰입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 인재들이 일찌감치 자유롭게 소통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창의적 기업 문화의 조성이 경영진의 가장 큰 목표임을 깨닫고 실제 그러한 창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이러한 창의 문화가 지속될 때 픽사는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독창적인 영화들을 계속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기업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많은 리더들이 창의 문화는 일하는 레벨에서 책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직에서 많은 파워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창의 인재들이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창의적인 일하는 방식이 저절로 구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리더는 창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창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창의적인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의 창의성을 드러내고 함께 협력해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두 번째 보물. 창의는 아이디어 발상이나 말이 아니고 엄격한 실천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창이란 기발한 아이디어 발상이며 한순간 번득이는 영감에 의해 마법과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이란 아이디어 발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엄격한 실천을 통해 거치고 또 거쳐야 비로소 분출되는 힘이라는 것을 저자는 자신의 창의 환경 조성의 근간임을 강조한다. 즉 그가 픽사와 디즈니사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작들은 한 번의 시도로 이뤄낸 것이 아니고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그 작품에 참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반복하고 캐릭터가 영혼을 찾을 때까지 작업하고 또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창의 작업을 수행할 때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룰들을 정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촘촘히 실천한다. 그 유명한 브레인 트러스트 회의가 바로 이들의 창의를 한 곳으로 모아 분출시키는 이들만의 룰이자 방법이다. 이 회의의 핵심은 솔직하게 대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며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도록 회의 참여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창의 시너지가 필요한 매 순간 지침 없이 열리고 또 열린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협력의 시너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탁월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추상적이고 일시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지속적인 생각 나눔과 진화의 결과라는 살아있는 본보기이다. 지속 가능한 창의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늘 신경 써야 하는 일이다. 세 번째 보물, 창의 리더를 알아보고 함께 성장한다. 저자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3명의 매우 다른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과 함께 일하며 성장했던 경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중 한 명이 스티브 잡스이다. 스티브 잡스가 훌륭한 리더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렇다라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저자는 2011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20여 년은 젊었을 때의 스티브 잡스와는 매우 다른 성숙한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회상한다. 스티브 잡스에 대한 많은 책과 정보들이 그의 극단적인 특징, 부정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자신이 아는 스티브 잡스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IT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역동적인 분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두 창의 리더는 서로를 알아보고 경영자로서 인격체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역은 자신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픽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세심하게 찾아간다. 저돌적이고 영리하지만 타인의 감정에 무신경하고 무자비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그들이 창의적 제품에 기여하는 가치도 세심하게 인지하게 되며 진정 현명한 리더로 진화한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에드 캔멀은 때로는 부하로, 때로는 동료이자 친구로 옆에서 관찰하고 피드백하면서 본인 역시 스티브의 창의 리더십을 배우고 감사하며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에드 캔멀의 창의 리더에 대한 존경과 그의 진가를 깊게 알아보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물론 스티브 잡스는 픽사의 스폰서로 시작했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를 통해 스티브 잡스가 리더로서 또한 인격체로서의 성숙과 성장을 더해간 데는 에드 캔멀이라는 창의의 눈을 가진 또 다른 리더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티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열정을 핵심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그는 창의성은 수학과 다르고 예술은 상업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했다. 잡스는 상황에 따라 논리와 감정이라는 방정식에 좌항우항에 조화롭게 가중치를 둬서 균형을 맞췄다. 리더로서 에드 캔멀의 창의는 우선 개개인의 창의성을 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창의적인 개개인이 함께 섞여 혼자서는 이뤄내지 못할 위대한 탁월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환경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을 리더의 책임이자 경영 목표로 삼고 실천해 나간다. 에드 캔멀의 창의문화 조성 여정길은 창의를 개인적으로 타고난 또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리더들에게 함께 섞여 만들어내는 창의가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가장 탁월한 창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베스트 웨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 살아있는 케이스임이 분명하다. 이 책은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변화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상상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요즘 차별적이고 위대한 성취를 이뤄내고자 하는 리더들에게 집단 창의라는 보물을 세세히 담고 있는 보물함이다. 모쪼록 창의 조직을 꿈꾸는 모든 리더들이 이 보물함을 알아보고 매일 열어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